두 걸음 어슬렁 걸어가는 동네 산책 만보 라디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각자의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동료가 되어주는 만보라디오. 지금 저희와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저녁 산책을 함께할 만보 라디오의 뚜벅이 건윤, 해주 마고입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재밌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싶어서 음성 컨텐츠를 기획해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과 함께한 지 벌써 3회차 마지막 방송입니다. 특별 기획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라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쉽네요. 아쉬워. 금산과 옥천의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며 만드는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산책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아쉬움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아요. 편안한 느낌으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산책카드 라디오를 진행할 예정이니 다들 산책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정한 여러분들의 애칭 잊지 않으셨죠? 만보입니다. 귀여워. 만보 라디오는 총 3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셋 뚜벅이들이 한 코너씩 맡아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뚜벅이들 소개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저는 첫 번째 코너인 금이야 오기야를 맡고 있는 마고라고 합니다. 금산에 살면서 옥천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속 잡화점 코너를 맡고 있는 해주입니다. 지역살이의 꿀템과 꿀팁을 소개해드리는 숲속 잡화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의 동네 책방인 두루미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하고 있는 건윤입니다. 만보 라디오에서 두루미 책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두루미 간이역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의 산책을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해는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걸음수 만보에서 이름을 딴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음성 컨텐츠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 그동안 인증사진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 두루미 간이역에서 소개한 책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 자, 그럼 첫 번째 산책 코스 금이야 오기야부터 함께 가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뚜벅뚜벅 잘 도착하셨습니다. 여기는 금이야 오기야. 입니다. 네. 금이야 오기야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너무도 다른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해보는 코너입니다. 혜수씨,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3회차 마지막 회차니까 짧게 소감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어떠신가요? 네. 우리 방송이 어쨌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제작을 해야 돼서 다들 일정 맞추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라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 만드는 내내 다들 아이디어가 너무 뿜뿜 가지고 있는 재주가 녹아 들어간 방송이라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여러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금이야 오기야 대본을 짤 때는 진짜 재밌게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코너들을 모아놓고 방송을 해보고 나니까 각자의 매력이 드러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제가 재밌다고 썼던 게 너무 진지했고 저희가 대문자 T였거든요. 혜수 씨랑 저랑.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그 시사토론 같은 그런 쓰레기 막 분리수거 문제를 짚거나 장날 얘기할 때 무슨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그런 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후기 중에 저희 코너는 공영방송 느낌이 나고
요 다음 코너인 숲속잡화점은 예능 방송인 스브스 느낌이 나고 두루미 간이역은 교육 방송 같다는 후기가 있었던 게 교육 방송. 웃겼어요. 아무튼 3회 동안 너무 즐거웠고 혜수 씨가 엄청난 저기서 편집과 엔지니어링을 막 봐주신 덕분에 멋진 라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노래, 썸네일, 포스터 등등 더해져서 진짜 재밌게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니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오늘의 금이야 오기야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금이야오기야 주제는 바로 바로 두구두구. 축제입니다. 예. 예. 그 중에서도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가장 큰 축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금산의 인삼축제 그리고 옥천의 지용제랍니다. 우선 각자 이 축제들에 대해 한마디씩 소개해 볼까요? 지용제는 어떤 축제죠? 네, 지용제는 옥천에서 어쩌면 가장 큰 축제, 포도복숭아 축제랑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축제인데요. 전국에 몇 개 없는 문학 축제고 옥천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예요. 포도 복숭아 축제도 들어보긴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축제였군요. 지용제는 가봤는데 포복 축제도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규모가 많이 줄어서 농산물 축제를 한자리에 모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년에도 포도복숭아 축제를 하게 된다면 거기도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용제가 문학 축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또 멋진 느낌이 들어요. 우선 인삼축제랑 다른 점 중에 첫 번째는 지용제는 옥천에 살았던 인물이었던 정지용과 시를 주제로 만든 축제고 인삼축제는 약재인 인삼을 주인공으로 꾸린 축제라는 게 큰 차이점 같아요. 그쵸. 옥천의 지용제는 문학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잘 살리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축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해요. 매년 이야기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문학이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한테 익숙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만 방심하면 여타 다른 축제들을 모방하는 형태로 흘러가기가 쉽더라고요. 유명한 가수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만 부르고 야시장을 운영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축제가 될 때면 어김없이 문학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따끔한 일침이 있곤 합니다. 네. 특히 정지용 시인은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거든요. 혹시 청록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청록파요? 청록파도 모르고 현대시의 아버지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정지용은 1930년대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네. 김기림 시인 같은 분은 한국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1926년부터 1933년까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지를 중시하면서도 거기에 향토적인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해낸 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청록파는 조지훈 시인, 박두진 시인, 박목월 시인이 속한 시단의 이름인데요. 아마 마고 씨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보면 교과서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저도 청록색은 좋아해요. 네, 청록파가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무튼 정지용 시인이 청록파를 등단시킨 분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상의 시를 등단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기억이 나요. 맞아요. 1933년 가톨릭 청년의 편집 고문으로 있을 때 이상의 시를 실어서 그를 등단시키기도 했어요. 또 경향신문의 주필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시인뿐만 아니고 언론인으로서도 활동하셨답니다. 저는 사실 정지용 시인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혜수 씨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뭔가 정지용 시험을 봐도 약간 자신이 있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No. 제가 옥천에 옛날에 거리를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정지용 시를 가사로 만든 향수라는 노래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옆에 있었던 옥천 친구가 그거를 엄청 흥얼흥얼 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이거를 처음 듣냐면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 옥천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정지용 시인에 관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지금 혜수 씨 이렇게 툭 누르니까 정지용 시인에 대해 줄줄줄줄 연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구나 싶어요. 옥천 사람들의 이 주입식 교육. 네, 예능에서도 그 옥천이 고향이었던 미주 씨가 시인 좋아하는 시인 있나요? 그 물어봤을 때 처음에 네. 정약용이라고 잘못 아이고. 말하기는 했지만 정지용을 꼽더라고요. 그래서 미주 씨도 역시 옥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혜수 씨는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뭐 옥천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죠. 저희 초등학교에서 정지용 시인이 선배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와우. 그래서 정지용 시를 이제 비석으로 세울 때 다 같이 이제 그걸 읽기도 했고요. 또 아까 그 노래는 진짜 4절까지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1절은 대부분 다 알아요. 마고쌤 한번 들으셨으니까 불러주시겠어요? 기억도 안 나는 노래. 이 노래는 약간 옥천 감별하는 노래로 좀 사용을 해봐야겠네요. 옥천인들 감별. 네, 아쉽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요. 정지용 시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학축제가 지용제라면 금산은 아까 이야기했듯 인삼이라는 아이템으로 축제가 크게 진행되고 있죠. 네, 지용제는 조그만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 인삼축제는 인삼축제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금산의 1년을 그 축제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 저도 금산 인삼축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금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축제 동원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근무 서고 있는 모습을 구경하고 인삼으로 만든 각종 음식들을 맛봤답니다. 정말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그런 김에 제가 인삼축제의 유래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모친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인 아들은 진악산에 있는 관음굴에서 정성을 들여 모친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관음불봉 암벽에 가면 빨간 열매 3개가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뿌리를 다려드려라. 그러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강선비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꿈속에서 본 암벽을 찾아가니 과연 그런 풀이 있어 뿌리를 캐어 어머니께 다려드렸더니 모친의 병은 완쾌 되었고 그 씨앗은 남이면 성공리 계안의 마을에 심어 재배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우리 고장에서 처음으로 인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게 된 것이며 인삼의 모양이 마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인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 인삼 재배 시 인삼포를 완성하고 인삼의 새싹이 돋아오를 때 이 고장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산신령에게 감사드리고 인삼 농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삼장제를 지내게 되었고 이 삼장제를 축제로 발전시켜서 1981년 10월 1일과 2일에 제1회 금산 인삼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삼축제 유래가 있고요. 요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답니다. 아니 1981년부터 했으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이제 몇 회차인가요? 네, 올해 41회차를 끝마친 오래된 축제입니다. 지용제는 올해 35회였습니다. 우리가 더 유래가 있네요. 아하, 이럴 수가. 네. 어쨌든 금산 인삼축제와 지용제의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았는데요. 축제장의 특징이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앞서 금산축제가 정말 큰 규모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금산 축제장들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인삼축제 구성이 신기한 점은 기존의 금산에 있는 인삼시장이랑 인삼관, 인삼광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지난번에 공주의 백제축제도 다녀와 보고 여기 지용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들은 보통 뭔가 공터나 그런 거리 그리고 축제만을 위해서 조성된 곳이 아닌 곳에서 축제 기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조성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인삼축제는 인삼축제만을 위한 공간이 이미 마련된 느낌이라서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인삼축제 기간이 아닌 때에 좀 빈 공간으로 남거나 광장이나 공간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금산에 놀러 가면 인삼이 워낙 유명해서 평소에도 잘 쓰일 것 같은데 의외네요. 약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공간이 남는 느낌일까요? 일부분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원래 있던 그 시장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요. 원래 계신 시장 상가 상인분들은 본인의 가게에서 약초랑 인삼을 팔고 그 식당에서는 원래 팔던 인삼튀김과 막걸리를 팔기 때문에 축제 먹거리장이 좀 더 로컬적인 느낌도 있어요. 물론 다른 축제들처럼 외지 식당 부스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요. 네, 주변 상가들이 자기 공간을 축제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역 상가와 융합보다는 약간 인삼이라는 주제로 네, 주변이 다 녹아들어간 느낌인데요. 네, 원래 거기가 인삼 판매를 위해서 조성된 거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 수십 개의 약초상들과 수삼센터라는 금산치고는 엄청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삼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오더라도 동일한 인삼튀김이나 인삼의 먹거리, 그리고 수삼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입해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금산 이꼬르 인삼이라는 전략이 아주 잘 통한 지역인 것 같아요. 네, 옥천이 정지용 시인의 아주 진심인 것처럼 금산도 인삼에는 아주 찐심인데요. 그 금산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형물인 흰색, 검은색의 엄청 거대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삼 구조물이 양쪽에서 반겨줘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시면 금산에서 가장 큰 문화센터인 다락원이 나오는데 그곳에 진짜 큰 깜짝 놀랄 만한 인삼 구조물이 거대하게 있답니다. 이게 오프 더 레코드로 방송인데요? 네, 온 더 레코드로 네. 전국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조형물 3위 안에 맞아. 꼽기도 네. 아하. 하는 우픈 사연도 있는데 저는 몇 년 동안 이걸 보면서 살다 보니까 정도 들고 이제는 그 땅 하는 임팩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금산에서도 인삼 캐릭터들이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었어요. 막 인삼이 사실 캐릭터화 하기에 귀여운 친구는 아니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여기 혜주 씨도 그렇고 청설모 씨도 그렇고 막 인삼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티도 만들고 뭐 마스크 스트랩도 만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요새는 귀여운 인삼 캐릭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금산에서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열려서 떠들썩했었는데 그때도 조그만한 그 안내판들에 인삼들이 막 양궁도 쓰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있고 갖가지 스포츠를 하는데 썩 귀엽게 요새는 많이 변했더라고요. 인삼이 귀엽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데요. 네. 네. 귀여운 마스코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요. 저희도 정지용 캐릭터가 있기는 한데. 저도 많이 봤어요. 입술이 엄청 도톰하신 그 정지용 씨. 네. 그게 여기저기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도 지용제에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캐릭터는 적지만 노래나 시라는 요소가 많이 활용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시에 나온 이야기를 활용해서 부스를 꾸미기도 하고 문학상, 시상식, 시인과의 만남 등 문학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기획할 수 있거든요. 지난해에는 저희 방송국이랑 같이 고향 방송국이라는 컨셉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네. 그 공간의 운영은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기획으로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기획 단계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는 적었거든요. 그래도 작년에는 단순히 참여자나 알바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만들거나 하고 싶은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때 릴레이로 스탬프 찍어서 정지용을 완성하는 걸 진행했는데 그 엽서를 마고 씨가 그려주기도 했죠. 네, 그 엽서들 저도 진짜 마음에 들게 잘 나왔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서 시를 표현해 주셔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귀여운 현대형 캐릭터와 시가 결합한다면 문학의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문학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인삼 축제도 사실 뭔가 인삼을 구매하는 구매자층이 좀 중년이나 고령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기획이 중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이번 인삼축제 슬로건도 엄마 행복하세요 였답니다.
인삼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세련되고 통통 튀고 누구에게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재미있고 좋지만 조금 더, 네. 네, 맞아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코너별로 주 타깃이 되는 연령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어우러지려면 어쨌든 기존에 하던 방식만 그대로 고수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인삼축제가 제가 즐기기엔 살짝 아쉬웠지만 효도하기는 진짜 좋은 축제이긴 했어요. 이번에도 그 부모님들 모시고 한 바퀴 도니까 완전 효도 충전 오랬지 효도는 다 했다 이런 느낌. 오, 그리고 인삼 축제에서는 꼭 즐겨야 할 거리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삼 튀김에다가 홍삼 조청을 찍어 먹으면서 인삼 막걸리를 한잔하는 것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혹시 지용제에는 그런 이거는 꼭 먹어봐야 된다 아니면 해봐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꼭 해봐라보다는 새롭게 개발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작년에 무려 지용 시인의 시 소재와 관련된 장소들을 처음으로 발굴해내신 김묘순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기존에 정지용 시인의 생가와 시 자체만 부각되었다면 실제 시의 소재가 된 장소들이 발굴되었는데요. 시인의 시에 나오는 올목이라는 단어에는 물길이 휘어들어가는 모습이 오리의 목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실제로 그 장소의 지명도 올목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실개천으로 예상되는 장소도 발굴됐고요. 그래서 지용제라는 축제가 실제 옥천 내에 있는 장소를 탐방해보고 시인을 만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거리를 즐기는 그런 특색 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네, 지용제라는 축제가 있는 만큼 정지용에 대한 것들이 옥천에 진짜 구석구석 있다는 걸 저는 외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크게 느꼈거든요. 어딜 가나 뭔가 알록달록하게 생긴 황소 구조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황소라는 시가 뭔가 유명한 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황소는 네. 향수라는 아까 이야기하신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그 시의 시작이 1절 다 외운다 그랬죠. 역시 옥천 사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개천이랑 얼룩배기 황소가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이 구절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 이 시를 계속 밀고 있는 것처럼 진짜 향수라는 단어를 여기저기 온갖 곳에 다 붙이더라고요. 막 맞아요. 향수라는 시가 유명한 것도 이제 알았는데 막 옥천의 지역 카드 앞에도 막 향수가 붙어서 향수 카드라고 부르고 네, 향수 오케이 카드 아예 네. 그렇게 네. 뭐 식당 이름 앞에도 다 향수가 붙어 있고 병원에도 향수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향수고 막 정말 컨셉의 맞아. 이 진심의 옥천을 진짜 리스펙합니다. 아무래도 그 향수가 노래화되면서 정지용 시인을 알렸기 때문에 특별히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호수라는 시를 더 좋아해요. 아주 짧은 시인데 얼굴 하나야 손바닥만 하지만 그리운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라는 딱 그 시예요. 네, 이런 좋은 문학 축제가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이 녹아 있다는 게 이렇게 술술 시를 아는 걸로 드러나죠. 네, 저도 인삼에 대해서 뭔가 줄줄 외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살짝 옵니다. 네,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용제가 되길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네, 인삼축제는 그 면 단위마다 날을 정해서 축제 행진이나 사물 놀이패로 참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건 자랑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저도 남이면의 날에 공룡 잠옷을 입고 어르신분들에게 홍삼즙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추억이 방금 떠올랐어요. 오, 그거 아주 좋은 점인데요. 우리도 면단이랑 그렇게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여할 때도 그 청년들이 계속 적어져가지고 참여율이 좀 적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도 재밌으셨나요?
네, 행진에 그 참여하면은 인삼티를 공짜로 줬거든요. 그게 괜찮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들면 참여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뭔가를 모으면 상품을 주거나 런닝 대회나 행진 같은 걸 사전에 해봐도 재밌겠네요. 네, 저도 그게 인삼축제에 바라는 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축제들이 많이 전국적으로 주춤했는데 다시 이렇게 재밌는 지역 축제들이 활발하게 살아나서 조금 더 생태적이고 조금 더 뭔가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누구나에게 평화로운 그런 지향점을 가지면서 한번 더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금이야. 오기야! 거꾸로 했네요. 네,를 마무리해볼까요? 좋아요. 오늘은 낮밤 없이 노는 축제의 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이영지의 낮밤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다음 코너인 숲속 잡화점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뿌뿌. Yeah, no, I'm not okay. I'm just moving till the end of the night. I don't wanna get a no thing, just need one more opportunity. 절대 이해 못해, don't test me. 날 달고 있다는 듯이 말해도 사랑은 못해 원래 이래 난. 솔직하지 못해 불안전한 주제 탐맨 가끔 주체하지 못해 경겁의 시간 아래 묶어 두고 봐 I can't live without you 도 눈이 멀기 전에 도망간 내게서 덕에 안 그래도 흐린 판단력이 더 탁해져 No So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사랑 다 부질없어 도망가줘 내게서 money way Oh baby baby just hold on I can be your lawyer girl 잠들 일 없는 방 한켠에 생각을 켜둔 채로 오늘도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고 너는 내 곁에 어김없이 낮밤 미친 않도 날 잊지 못해 나는 어김없이 아파 하늘을 바빠 잡고 봤다가 사라질 것만 가짜 없이 나를 버려두고 달아나 저 멀리 쌩쌩 찬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계절이에요. 지구별에서는 동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위를 피해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털이 많은 동물들은 털을 이용해 겨울을 보내기도 하고요. 때론 부지런히 식량을 모아두기도 하고 식량을 많이 먹어 몸을 2배 이상 살찌우기도 합니다. 또 추위를 피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맞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을 보며 이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숲속 잡화점으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설모 씨. 안녕하세요. 별건 없어 보이지만 별거 되는 별거 있는 유용한 물건들만 골라 모았다. 숲속 잡화점의 청설모입니다. 반가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청설모 씨 어떻게 겨울날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겨울이라 그런지 털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아, 네네. 겨울날 준비를 하느라 제 꼬리털도 아주 수북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져보실래요? 네, 복슬복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럽죠? 오늘은 겨울도 부쩍 가까워졌고 방한용품과 겨울나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좋아요. 시골의 겨울은 훨씬 더 춥잖아요.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은 도시보다 평균 온도가 몇 도씩 더 낮은 게 또 지역의 특징인데 여름엔 기온이 낮은 게 좋지만 겨울은 그만큼 또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난방과 더불어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산만 해도 읍내는 도시가스가 되지만 면단위 집들은 거의 다 전기 판넬, 심야 보일러, 기름 보일러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전기세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전부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단열이 특히나 중요해요.
청설모도 집에 난방을 하나요? 저는 두툼한 겨울용 털이 있으나 네, 털이 있어서 끄떡없지만 나약한 인간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꿀템과 꿀팁을 또 잔뜩 들고 왔습니다. 정말 준비성이 철저한 장사꾼 청설모예요. 어떤 걸 들고 오셨나요? 먼저 단열의 필수품 뽁뽁이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되면 창문에 뽁뽁이 공사 필수인 거 아시죠? 뽁뽁이는 구하기도 쉽고 붙이기도 쉬워요. 택배가 오면 그 안에 있는 뽁뽁이들만 모아두기만 해도 겨울에 붙일 수 있는 재료는 다 준비된 거예요. 먼저 붙이고자 하는 유리창을 잘 뽁빡뽁빡 닦은 다음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그 위에 고르게 잘 붙이면 됩니다. 뽁뽁이의 공기주머니가 바깥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붙여두면 집 안의 평균 온도가 보통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쉽고 저렴하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대신 겨울철이 지나면 꼭 바로 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뽁뽁이 비닐이 창문에 붙어서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저희 집 창문이 그래요. 창문에 뾱뾱이 그 동그란 모양대로 비닐이 다 붙어 있는데 이거 아무리 빡빡 닦아도 지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커튼으로 가려놓고 살고 있어요. 커튼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 또 나왔네요. 그쵸. 커튼은 여름에는 더운 기운을 겨울에는 찬 기운을 외부로부터 박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열용품 중에 하나죠. 커튼 중에서도 단열 커튼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열 커튼 말고 암막 커튼을 쓰고 있는데 암막 커튼만 해도 단열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 집 그 거실이 간이 베란다? 창고 같은 공간이랑 큰 통 유리창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여름에는 햇빛을 받아서 완전 불감하고 또 겨울에는 외부랑 온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암막 커튼을 유리창 앞에다 달아뒀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더운 기운을 막아주고 겨울엔 또 찬 기운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뽁뽁이랑 커튼만 잘 달아줘도 실내 단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집 밖으로 좀 나가 볼까요? 보통 보일러실은 집 밖에 있잖아요. 보통의 보일러는 순환 펌프를 통해 데워진 물을 난방과 온수로 연결시키는데요. 기계가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관과 가까운 베란다나 외부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실내 단열뿐 아니라 그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랑 수도관의 관리도 겨울철에는 특히 중요해지죠,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은 종종 수도관이 얼거나 동파되기까지 하잖아요. 그쵸. 요즘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미리 지을 때부터 열선이 지나가게 하는 처리도 하기도 하는데 지은 지 좀 된 건물들은 겨울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청설모 씨 한 재작년쯤에 살던 집이 수도관이 동파돼가지고 한 이틀 동안 냉동고에서 지내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동파된 것 같은데. 어머, 다들 제 집 언제 와보셨죠? 네,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매년 계속 이렇게 동파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엄청난 한파로 전국이 떠들썩했을 때 저희 집 수도관이 얼었어요. 그때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물펌프로 온수와 온도를 제어해주는 수도관이 얼어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을 내리 그냥 바깥과 통일한 온도로 잠을 자고 여러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샤워하면서 아주 혹한기를 보냈답니다. 너무 고생했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미 수도관이 얼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보일러실에 난방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녹을 때까지 꼬박 이틀을 보냈지요. 저 같은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지금 미리미리 음박 발포지를 수도관에 둘러주시는 게 아주 좋을 거예요. 수도관이 얼면은 물 단수뿐만 아니라 난방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이미 얼고 난 뒤에는 손쓰기가 더 까다로우니까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음박 발포지를 둘러도 날씨가 너무 추우면 동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도관이 얼어서 난방비로 녹이고 붙이고 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수도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수도관이 어는 상황이 혹시나 많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더 큰 사태를 초래하기 전에 수도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공사는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도관이 얼면은 일단 난방기로 녹일 수는 있지만 이게 얼고 녹고를 계속 반복하면 결국 터져서 동파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발포지로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고요. 정말 청설모의 피땀 눈물이 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네요. 아유, 아무에게나 들려드리는 경험담과 꿀팁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청설모 씨가 만보들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경험담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겨울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물건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다음은 수도관 동파 방지 작업을 비롯해서 겨울철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장갑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목도리, 겨울 양말, 내복 이런 것도 전부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역에서의 활동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건 장갑이거든요. 그렇죠. 손이 차가우면 활동성이 뚝 떨어지니까요. 저도 수족 냉증이 있는데 겨울에는 손을 주머니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밖에서 뭔가 작업할 일이 있어도 손이 굳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기도 어렵고 다른 계절보다 일을 하는 속도가 더뎌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첫 시간에도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역시 겨울에 자전거 탈 때는 장갑은 꼭 필수예요. 안 끼면 손이 없어져요, 그냥. 그럼 장갑 중에서는 어떤 장갑을 추천하시나요? 저도 장갑이 몇 개 있긴 한데 끼면 너무 둔해져서 잘 안 끼게 되는 것도 있어요. 두꺼운 뭐 장갑이나 뜨개 장갑도 있고 두꺼운 게 불편하다면 뭐 얇은 발열 장갑도 추천드려요. 아웃도어 브랜드나 등산용 장갑은 적당히 두껍고 또 방한도 잘 되기 때문에 활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부류도 좋고요. 저는 올 겨울에 장갑을 사게 되면은 꼭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장갑으로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중요하지. 그러고 보니까 등산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청설모 씨에 관한 소문을 하나 들은 게 있거든요. 벌써 거기까지 제가 엄청나고 대단하고 멋지다는 소문이 퍼졌나 보군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청설모 씨가 가을만 되면은 솔방울을 주우러 온 야산을 다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 번 산에 다녀올 때마다 솔방울을 그냥 한 바구니씩 갖고 내려오신다고. 맞아요, 봤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합격했어요. 한 바구니까지는 아닌데 뭐 사용할 곳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솔방울들이 눈에 보이면 뭐 그 정도 줍는 정도예요. 집에 너무 많아요. 이거 볼 때마다 솔방울이랑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번 포착을 차 해가지고 트렁크 뒤에도 있어. 그 솔방울을 다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용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유, 그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면 그건 청설모가 아니죠. 솔방울의 진짜 배기는 그게 아닙니다. 솔방울은 겨울철 가습기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넓적한 접시에 물을 자작하게 받아두고 솔방울을 3-4개 정도 올려둔 다음에 머리맡에 두면 자연 친화적인 가습기 역할을 한답니다. 또 솔방울은 물을 머금었을 때 오므려진 모습이 되는데 이 솔방울들이 습기를 유지해주다가 공간이 건조해질 때쯤 다시 활짝 펴진 모습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때 다시 솔방울을 물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집이 건조하구나, 우리 집은 좀 아직 습기가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겨울철에 가습기로 사용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다시 자연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연 친화적일 뿐 아니라 구하기도 사용하기도 또 처리하기까지 쉬운 게 솔방울의 큰 장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용하기도 처리하기도 정말 편리하죠. 또한 솔방울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솔방울을 접시에 이쁘게 꾸며주시기만 해도 감성도 아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바구니씩 챙겨 다니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요. 뭐든지 적당한 게 가장 좋은 법이니까요. 내가 사용할 만큼만 자연에서 잠깐 빌려왔다가 돌려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방울을 보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솔방울 말고 또 다른 천연 가습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숯도 천연 제습기와 가습기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용법도 솔방울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릇에 숯을 넣은 다음에 물을 조금 부어서 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숯은 공기청화 기능과 냄새를 잡는 역할도 같이 해주죠. 그래서 냉장고에 숯 많이들 넣어두시잖아요. 정말요? 그럼 이게 일석사조인가요? 이참에 청설모 씨도 솔방울에서 숯으로 갈아타시는 건 어때요? 안 돼요. 솔방울이 더 귀여워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겨울철 습도 조절 얘기 나와서 또 생각이 났는데 저 어렸을 때는 방문에 젖은 수건을 걸어서 습도 조절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오래되고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수건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오히려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관리해줘야 되는 가습기보다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솔방울, 숯, 수건 같은 것들이 훨씬 간단한 가습기이기도 해요. 다만 수건은 일반 수건을 걸어놓으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주로 작은 수건이나 핸드타올을 쓰는 편이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고 아직도 가습기 쓰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실내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의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사실 저희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모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겨울 관련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너무너무 아쉽네요. 아쉬워. 그럼 만보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험과 지식들을 만보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만보들, 이제 막 살아보기 시작한 만보들, 지역에서 살아가는 만보들 등 모든 만보들에게 이 숲속 잡화점이 일상의 작은 재미가 되었길 바래요. 우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 저희 청설모 씨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하현상의 겨울이 오면 들으면서 청설모 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찬바람은 또 불어오네요. 지나간 계절은 어디에 있죠? 또 어느새 모든 게 변해요. 달리는 풍경도 바래져 있죠. 추억들이 지나간 거리엔 힘겨워할 그대가 보여서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난 그대의 두 눈 앞에 서 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다시 오지 않은 이 순간을 함께 할래요. 다시 오신 만보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모으고 잊고 엮다라는 슬로건으로 금산에서 좋은 책과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두루미 책방 두루미 간이역입니다. 형미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금산의 천들은 이제 얼어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옥천의 공기도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완연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12월 2023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니 신기합니다.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2월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받았던 상처들을 다 치유해야 다시 내년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 새해에 다짐했던 일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고요. 현민 씨의 말을 들어보니 여기 있는 뚜벅이들의 올해 새해 다짐했던 것과 올해가 가기 전 꼭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허영심에 잔뜩 묻어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어요. 필요한 것보다 그저 갖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 구매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짐이 되더라고요. 잘 쓰지 않기도 하고요. 한 달마다 집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당근마켓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된 굿윌 스토어라는 곳을 알게 됐고 물건을 보내면 물건의 총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도 도와줄 수 있고요.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랄까요? 한 움큼 보내고 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가벼워지는 마음도 들어요. 집을 정리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굿윌 스토어 추천합니다. 이거 왠지 홍보 같네요. 이거. 현미 씨는요? 저는 저희 두루미 책방 2층 창고 정리입니다. 올해는 1층 창고는 건진님과 반나절가량 시간을 들여 정리를 했는데 아직 2층을 전혀 진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다시 건유님과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떠올렸어요. 창고 정리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새해 다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리라고 하면은 올해 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집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짐을 싸고 막 이사하는 집에 놓을 것들을 구상하는 것도 물론 엄청난 고생이긴 했는데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계속 끊임이 없이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을 조금 넓어진 집으로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사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라는 거는 정말 끊임이 없는 일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완벽한 그 정리된 상태 그것의 유지는 힘들겠지만 정리되어 있는 어떤 기분이라도 계속 느끼고 싶은 게 내년의 바람입니다. 와,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이든 주변 공간이든 하루하루 바쁘게 보낸다는 이유로 정리라는 걸 맨날 미루어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의식적으로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20대의 마지막 해거든요. 정말. 정말. 근데 만 나이가 시행되면서 조금 더 20대가 길어지긴 했지만 원래는 올해 일을 조금 잠시 쉬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작업도 해보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소소한 일거리가 어떻게 계속 들어오게 돼서 돈은 벌었지만 온전히 탐색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연말이 되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남은 한 달 동안은 올해뿐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차분히 정리하고 고민하면서 보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23년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일도 쉬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자기 개발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쉬는 것에만 한 90% 에너지를 몰았었던 것 같아요. 솔방울 줍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저의 선택과 시간들도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지금은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뭐 걱정이나 후회, 뭐 미래에 대한 뭐 그런 미리 걱정을 사서 하는 것들 대신 또 현재를 몰입해서 잘 살았다고, 또 살고 있다고 좀 스스로 위로를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싶네요. 그럼 우리 올해를 무사히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으로. 좋아요. 이왕이면은 읽기 쉬운 책이면 좋겠어요. 12월 연말에는 다들 바쁘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 올해의 상처들을 정리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만화책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약삐약 출판사의 정리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먼저 출판사 소개를 짧게 할게요. 출판사는 군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화를 전문으로 기획하는 출판사예요. 작년으로 지역 작가들과 협업한 지역의 사생활 99라는 시리즈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옥천편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다양한 지역들이 담겨 있는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음악가들과 협업하는 음악의 사생활 99 시리즈를 준비 중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정리의 밤은 2019년 11월에 나온 삐약삐약 출판사의 초창기 작품입니다. 정리의 밤에선 두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 강혜은과 친구 김혜은. 첫 번째 강혜은은 키가 커서 큰 혜은으로 불리고 김혜은은 그보다 키가 작아서 작은 혜은으로 불립니다. 이 작은 혜은은 큰 혜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이기도 하고요. 정리의 밤은 30대가 된 큰 혜은이 회사에서 자천되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처분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 몇 가지만 렌터카에 실어 부산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직접 배달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있는 단양, 군산, 순천까지 들리게 되죠. 단양에 살고 있는 친구 수를 만나 자신이 아끼는 소파를 주고 친구에게 타로도 받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군산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 지우가 내뱉는 차별적인 말에 실망과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새벽 눈보라가 치는 고속도로에 갇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천에 사는 친구이자 선배인 강호에게 갑니다. 그런데 강호가 갑자기 서울 출장으로 자리에 없어 아이들에게 기타와 드럼을 대신 주기로 하죠. 거기서 강호의 아들이 아빠와 새해를 보내고 싶다고 큰 혜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혜은은 아들과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죠. 큰 혜은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한 12월 25일부터 그 다음 해까지가 이 만화의 배경입니다. 만화의 시작과 마지막, 큰 혜은의 마음이 얼마나 달려졌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화의 일부분을 발췌해 왔어요. 이 부분은 꺼뉴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혜은이 자신의 물건을 싣고 막 출발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없네. 거봐. 또 그래도 난 계속 손을 흔들었다. 내 지난 날들과 어리석음에 무게를 붙일 수 있다면 한강에 몽땅 던져버리고 떠났을 텐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네. 다음에 읽어주실 부분은 모든 걸 정리한 후 1년 후에 큰 혜은입니다. 지난 겨울 서울을 떠나며 버리지 못했던 어떤 무거움이 어쩐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정말 무언가를 잘 정리한 듯한 느낌이네요. 어떤 무거움이 무엇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이 만화의 또 다른 특징은 만화 속에 또 만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화 속에 작은 혜은이 그리는 만화 컬러 앤 그레이가 펼쳐지면서 작품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여주죠.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또한 여성, 한부모 가정, 출산과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소수자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들이 만화라는 도구를 만나 독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없이 눈 속을 달려가는 혜은의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도 하면서 결의에 찬 듯한 눈빛에 힘을 받기도 합니다. 스포 방지를 위해 여기까지 소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자세한 부분은 책 구매 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방, 출판사, 작가를 위해서 말이죠. 네, 겨울 눈이 오는 날 모든 걸 정리하고 싶은 깊은 밤이 찾아온다면 정리의 밤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함께 듣기 좋은 노래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책과 어울리는 노래를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2023년 11월 정규 2집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신곡 허물입니다. 가사를 보면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긴 아깝긴 하지만 아주 많이 아꼈으니까 이대로 버리긴 슬프긴 하지만 이러한 노래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추천한 책 정리의 밤과 노래 허물을 들으시며 아픈 기억과 상처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무사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박. 안녕.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낡았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아깝긴 하지만 아주 많이 아꼈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모두 비워서 텅 빈 방을 바라보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고 모두 깨워서 텅 빈 눈을 바라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었더라고 아주 많이 아꼈으니까 이대로 버리기 슬프긴 하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3회 동안 만보들하고 정말 즐겁고 유쾌한 산책이었네요. 네, 마지막 대망의 사연을 읽어드릴 시간이죠. 그동안 걷느라 고생하셨는데 잠시 벤치에 앉아서 사연을 읽어볼까요? 좋아요.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크리스탈님의 사연입니다. 귀여운 사진과 함께 무려 11,186보 인증을 해주셨어요. 우와. 사연 읽어드릴게요. 입동이 지나고 주말부터 추웠는데 오늘 살짝쿵 날이 풀려서 아이들과 만보 산책 완료. 눈웃음. 구읍 실개천에 등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 산책길이었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이라니 너무 행복한 시간일 것 같아요. 추운 겨울 날씨에 옷은 단단히 챙겨 입으신 거겠죠? 그니까요. 살짝 쿵 날이 풀린 날 가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볼게요. 통키님의 사연입니다. 동네 산책 만보 사연 보냅니다. 울면서 컸습니다. 그만 걷고 싶은데 조금만 더 걸으면 꽃이 피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다가 집을 못 들어갑니다. 일주일 만에 레벨이 10을 넘었습니다. 동네 동생이 제 핸드폰에 피크민 땡땡 게임을 깔고 난 뒤 벌어진 현상입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소중한 나의 피크민들 같이 보냅니다. 걸을 때마다 모종을 얻고 모종을 피워서 피크민을 만납니다. 이 게임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동네방네 저의 피크민들 자랑해주세요. 피크민과 함께라면 1일 만보는 껌입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 더 많이 걷습니다. 걷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게임을 깔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 1도 관심 없는 박아무개 선배가 하루 1만 보를 걷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만보 받고 만 더 2만 보는 안 되나요? 휘성의 안 되나요? 신청합니다.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네, 통키님이 신청곡까지 전해주셔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살짝 넣어보았답니다. 저희가 1화에 소개해드린 피크민 땡땡하고 함께 걸으셨다니 더 기쁘네요.
저도 통키통키님이 버섯 잡고 있는 거 가끔 봤거든요. 막 친구하고 싶으니까 만나면 알려주세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다들 너무 사심 채우시는 거 아닌가요? 사연도 엄청 정성스럽게 보내주셨어요. 통키통키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면 아시는 분이 계셔서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전 제 친구 얘기를 할까 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된 친구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조차 달라 너무도 극과 극인 친구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둘이 만나 누구보다 찐한 친구 사이가 됐죠. 거의 모든 부분을 친구가 일방적으로 저에게 맞춰주고 얘기나 고민을 들어주는 쪽은 제가 더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30대에 접어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깨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일회를 일하면서 듣다가 친구에게 미친 거냐고 말투 뭐냐고 장난치며 툭툭거려도 제가 은근 한 감동 주는 편이라 이런 사연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보를 꼭 걸어야 한다는 말에 포기할까도 했습니다. 전 15분만 걸어도 옆구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저질 체력이라 그 와중에 친구 덕에 제 체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네요. 감사합니다. 만보 라디오. 이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어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해도 지금까지 내 친구 해줘서 너무 고맙고 힘이 되어주기보단 내가 오히려 더 많이 기댄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 항상 고마움도 크고 미안함도 큰 넌 나한테 그런 친구야. 그런 사람 말할 때 잠시만요. 근데 사람 말할 땐 제발 딴 행동하지 말고 집중 좀 점점점점. 아, 감동 서프라이즈지. 사랑한다 내 친구 낌건윤. 부산 사는 성격 더러운 친구 양봉이 엄마가. 제가 제 친구의 사연을 제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럼 선정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동네 산책 만보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혜주 씨, 건윤 씨를 포함해서 청설모 씨, 혜수 씨, 형민 씨, 네,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만보와 함께한 동네 산책 아쉽지만 이제 정말 찐으로 안녕 해야겠죠? 저희 뚜벅이들은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언제나 함께 걸어주실 거죠? 만보들 안녕. 만보들 모두 안녕. 안녕.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보이는 푸르른 풍경들. 오늘은 어떤 길로 걸어가 볼까. 발걸음을 내디뎌 보내. 동네 산책만보 동네 산책만보 동네 산책만보 동네 산책만보. 한 걸음 두 걸음